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좀 열받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가 윤석열이 바보라는 거는 이제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은 바보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석열의 현재 위치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바보인 거는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보통 한 집안에서 집안의 그 가장이 바보가 되면은 집안이 망하죠.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이 바보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윤석열이 바보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경제 상황입니다. 제가 경제 상황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태가 되게 심각해요. 어젠가요? 갑자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지난달에 금리를 낮췄는데 이번 달에 또 낮췄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요. 보통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지 우리나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지 증시가 활성화돼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낮은 금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미국이 금리를 너무 높게 잡았죠. 자이언트 스텝인가 뭔가 해가지고 미국이 경기 과열이 우려가 되고 하니까 경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되게 높였었어요, 한때.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다시 금리가 내려오고 있죠. 그러는 바람에 하여튼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어.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다? 정반대가 됐어요. 황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 증시로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은 이자율이 0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일본 증시가 망하죠. 일본에 더 이상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때만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자, 이게 계속 쭉 그러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할 말이 있죠. 경기가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한다.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 개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보세요. 이게 뭐 되나? 중앙은행에서 돈 푼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지 국내 이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그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따라서 이익 본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려 가지고 그 세금으로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 하고 있다? 금리를 떨어뜨렸어. 지금 되게 황당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원화,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1,300원이었던 환율인데 오늘 보니까 1,400원이잖아요. 이 환율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내려버렸어. 이거 어쩌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보예요, 바보. 어디서 경제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고 똥구멍으로 배웠다고 그러죠. 딱 중학생 수준의 경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중학생 수준이야. 딱 중학생 수준. 자, 경제만 그러면 다행이야. 안보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안보는 중학생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딱 유치원생이 주먹 다짐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안보를 하고 있죠. 쓸데없이 중국하고 척을 져가지고 중국에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좋아졌던 대중관계가 다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러시아하고 왜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돈 한 푼 못 받고 러시아에서 철수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다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재작년부터 목 놓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결국에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언제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솔직히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어서 재건 사업 못 한다. 그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는 것 자체는 이거 주가 조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이렇게 뻘짓거리만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윤석열은 그냥 바보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G20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아무도 상대 안 해줘가지고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너도 나도 문재인하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는 상황 아니었나요? 근데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 나라 국격이 참.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물밑에서 접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물밑 접촉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서 진행이 돼요. 트럼프가 아직 취임은 안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미리 사전 접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전 접촉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쪽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갔다고 해요.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잖아. 그래서 미국 관리가 러시아에 쉽게 가기 어려운데 트럼프는 러시아에 바로 바이패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김정은 쪽하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패싱, 제외. 패싱이라고 얘기하지만 왕따죠.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우리 안보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바보 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고요. 왕따 당하는 바람에 우리가 안보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밑 대화죠.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서 지금 활발한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하고 북한 간에 수교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핵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 합의는 사실상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는 게 될 겁니다. 북한이 추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인정해 주겠다. 이 상황이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지.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핵 보유국에 둘러싸이지. 말 그대로 좆되는 거야, 이거. 윤석열이 조금만 대가리가 돌아가는 새끼 같으면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을 해야죠.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트럼프가 아무리 막 나가는 망난이라고 해도 한국을 완전히 제껴놓고 북미 간에 합의를 할 수는 없는 놈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바보짓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당한 거야. 윤석열만 아니었어도 하다못해 박근혜였어도 이 상황에서 따 안 당해. 근데 윤석열이기 때문에 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안보에서 엄청난 위기를 처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거래하고 있다는 얘기는 파다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직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 직거래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근처 이런 데서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원래는 중국 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이쪽이 지금 현재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은 패싱. 이게 말이 좋아서 패싱이지 왕따죠, 왕따. 이 언론들도 참 못됐어. 만약에 이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패싱이란 말 안 써. 왕따 그럴 거야. 왕따. 근데 여기서는 패싱 이러면서 참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 해놓고 있죠. 아무튼 지금 뭐 패싱이든 왕따든 하여튼 지금 윤석열이 바보짓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왕따하게 된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대.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 왔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막 리스트를 쫙 보여주고 그랬대잖아. 뭐 달라. 몇 개 났어, 이 새끼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그 순간에 끝장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포탄 지원하는 바람에 말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포탄을 달라고 했고 그 덕분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게도 된 거예요. 그것만 안 했어도 상황이 이렇게 안 됐어.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게 뭐냐? 아마 조만간 러시아는 북한한테 군사 기술을 대거 이전해 줄 겁니다. 무기를 직접 팔면은 티나죠. 하지만 군사 기술을 제시해 주는 거는 티가 안 나요.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건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거를 진수를 못 시켜요.
물에 띄웠는데 가지를 않아. 물론 가기는 가겠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사이즈를 키웠으면 엔진도 그만큼 힘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물속에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잠수함은 배터리가 중요하거든요. 잠수함 배터리 북한이 지금 못 만드는 거야. 3,000톤짜리 잠수함을 굴릴 수 있는 배터리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북한이 3,000톤급 뭐 잠수함을 만들어는 놓고 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한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배터리 기술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갑자기 3,000톤급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 왜 위험하냐? 여기에는 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 SLBM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 SLBM은 적어도 3,000톤급 이상이 돼야지 실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 SLBM을 개발했지만 이게 별 도움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 미사일을 싣고 나갈 배가 없는 거야. 여러분, 비행기에서 쏘는 미사일을 개발했어. 근데 비행기가 없네? 그럼 이 미사일은 뭐? 무용지물이죠. SLBM을 개발을 했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잠수함이 없네? 그럼 무용지물이지. 지금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SLBM은 적어도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서 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선체가 못 견딥니다.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못 견뎌. 적어도 3,000톤급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200톤, 1,800톤짜리 잠수함 쓰다가 장보고 3 3,000톤급으로 그 체급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짜리 1번 함인데 우리도 그걸 만든 이유가 우리도 SLBM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북한이 가지지 못한 그 3,000톤급 운용 기술을 러시아가 준다고 티도 안 나 이거는.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죠. 근데 북한 미사일을 아직까지 미국이 코웃음 치는 이유가 뭐냐면 재진입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ICBM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 ICBM이잖아요. 평양에서 쏘아가지고 뉴욕을 맞힐 정도로 이렇게 먼 거리로 날아가는 이런 SLBM, ICBM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주 공간을 나갔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 제가 알기로는 근 4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주 공간을 갔다가 나와 들어올 때 이때 재진입 기술 요게 없으면은 탄두가 폭발해 버립니다. 재수 없는 경우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다가 튕겨 나가요.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속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쏠 때부터 잘 쏴야지. 예, 그런 거 조절을 해 주는 게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 그럽니다. 그게 없어. 북한은 없어.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 열심히 쏴도 그게 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불타 없어져 버리거나 폭발하거나 그게 아니면 뭐 대기권 밖으로 튕겨 우주 공간으로 미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별로 관심을 안, 신경을 안 써.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주 공간으로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 지상으로부터 100km 이상, 100km, 150km 이상이 돼야지 재진입 기술이 필요한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 가는 그런 그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 대포동 이런 거요. 이런 경우는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주 공간으로 멀리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이 딱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만 급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좀 안심한 거고. 아무튼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거 러시아가 주면 어떡할 건데?
진짜 좆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설치고 하는 바람에 예,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게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야. 이 전쟁이 끝나면은 부랴부랴 우리는 러시아하고 관계 회복에 들어가야 돼요. 러시아는 북한하고 손잡는 것보다 우리랑 손잡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어떻게 관계 개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대. 이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자, 이거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빡돌 거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빡도는 거야. 전 세계 초강대국이 뭐 미국, 러시아, 중국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군데와 동시에 척지는 게 바로 요거야. 이 짓을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도른 새끼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태도가 뭐냐? 야, 트럼프가 야, 윤석열 제끼고 바로 북한하고 얘기하자 이거야. 미국 입장에서요. 북한을 잘 꼬셔가지고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거나 적어도 반미가 아니게만 만들어주면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부터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자기 턱 밑에 있잖아. 근데 턱 밑에 있는 북한이 중국하고 별로 안 친하고 미국하고 친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바로 북한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다고. 문제는 뭐? 여기에 우리의 이해도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대신에 우리의 이익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이 접근 과정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개입을 지금 못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아예 트럼프가 윤석열을 제껴버린 거야 이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무식한 새끼가 모르면은 주둥이나 닥치고 있지.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 지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거 난리도 아니야. 미국으로부터도 척지고 러시아부터도 척지게 생겼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별로 떨떠름한 표정이야. 왕따죠. 말 그대로 이거는 왕따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패싱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 미아가 돼버렸어. 이게 지금 윤석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성과 내겠다 이거야. 취임하자마자 성과 내려면 어떻게? 지금 미리 접촉 들어가자. 접촉 들어가가지고 미리 이제 그 사전 탐색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오히려 지금 취임하기 전이면은 저쪽 얘기 듣기는 더 수월하죠. 결정은 안 내려도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려면은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협상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북한을 같이 데리고 온 거야.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접촉, 트럼프의 접촉에 매우 적극적이고 우호적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트럼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칫 잘못 나가면은 아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뭐 최종적으로 수교까지 가는 거 좋은데 그러면은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긴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첫 번째, 북한 핵 문제. 미국이 북한 핵을 지금 트럼프는 용인해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했어. 또는 관계가 확 좋아졌어. 그런데 남한에 미군을 두고 있는 게 말이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폭 줄여야 돼. 적어도 지상군은 다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해군, 공군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해공군은 남아있지만 지상군은 싹 다 빠져나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작전 계획, 작게 5027 없어질 수도 있어, 이거. 기본적으로 북한을 상정을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짠 건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가 돼버려. 5027 필요 없어, 이제. 그럼 5027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상군 장비 우리나라에 쫙 깔아놨는데, 미국이요, 병력은 나중에 들어오지만, 병력은 쉽게 이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지만, 장비는 쉽게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치장물자 같은 경우는 미리 깔아놨어요. 이제 한반도 곳곳에. 대표적인 데가 칠곡 이런 데요. 칠곡 여기에 M1 에버람스 전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런 거 거기다 깔아놨거든. 치장물자로 깔아놨어. 당장 그런 거 가져오기 어렵잖아. 남북 간의 개전이 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개전되면은, 한 달 안에 미국에서 40만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해공군은 금방 오지만 육군은 쉽게 오기 어렵잖아요. 특히 전차 이런 거 어떻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차, 야포, 장갑차 같이 이렇게 무장이 큰 거, 무거운 거는 아예 그냥 한반도에 놔두고 있어요.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이 장비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본토에서 병력이 오면은 무장을 시켜서 내보낸다,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 협상 돼버렸어. 그럼 어찌 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다 가져가. 윤석열 지금 평화협정 이거 칠색팔색 하지. 평화협정 무슨 빨갱이 뭐라고 막 개난리를 치죠. 근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가 돼버리면 평화협정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 이래저래 윤석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미 공조하면서 마치 미국이 북한을 왕따시키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버렸지만, 실제로는 우리만 왕따되고 있는 거였던 거죠. 윤석열은 한미일 공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괜히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생쇼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가 됐다? 바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났죠. 얼마나 윤석열이 무식하고 무능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바보이고 무식하다,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새끼 바보인 거 우리가 몰라? 전 세계가 다 알잖아, 이제. 그죠?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해. 예. 참, 윤석열이가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재작년인가 갑자기 핵보유국, 핵 공유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면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이 영리하게 움직여야지. 아휴.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나 전략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떠버리는 데에만 특화되어 있는 놈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딱 이 상황이죠. 우리만 왕따 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참, 이게 이제 북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자, 지금이라도 사실 빨리 끌어내리면 돼요. 빨리 끌어내리면 돼. 이제 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이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해요. 딱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 아닙니까? 유치원생도 2000년대 21세기 유치원생이 아니라 1960년대 캐캐묵은 옛날 근 100년 가까운 옛날에 살던 유치원생 수준이라서 나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